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자, 종합소득은 아까 우리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 이자 소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채권, 이자,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은행에서 받는 그 이자죠.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의 이자. 그다음에 뭐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 의 차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이.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요. 네, 저축성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납입한 원금보다 더 많이 나중에 받게 된다. 라는 것들은 이제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라고 하죠. 보험 차익에 대해서 이거는 이자 소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자 소득이 과세가 또 안 될 수도 있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왜? 10년 이상 뭐 보유를 했다거나, 네. 그 계약을 보유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뭐 월 150만 원 이하 의 금액으로 납입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비과세가 되죠. 이자소득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직장공제, 직장공제 조합 네, 이런 데서 받는 초과 반환금 이것도 잠깐 기억을 좀 해놓고 좀 계시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 이자소득이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따가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영업배금이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도 이자소득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와 같은 그 유사한 소득이면은 다 이자소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자 배당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나오는 배당이죠. 이게 배당, 이 배당금이죠. 이게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법인을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것들 들어가고요. 신탁재산으로 받는 것. 의제배당이라는 게 뭡니까? 배당, 실제적으로 받는 배당은 아니나 배당으로 의제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의제배당이라고 하죠.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파생결합증권, 뭐 이런 것들. 여기 아까 배당소득의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 아까 그 27.5% 원천중상계에 나와 있네요. 네, 요거 좀 기억을 하고 있어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유사한 성격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 근로소득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이런 임금이라든가 상여, 수당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상여, 그 연말에 받는 그 상여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건 인정상여예요. 네. 회사에서 대출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이자를 한 푼도 회사가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이자 부분만큼 이익을 갖다 본 거 아닙니까?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빌렸는데 네, 이자를 안 줬어. 은행에서 빌렸으면 이자를 줬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인정상여. 받은 건 없지만 상여를 받은 것처럼 처분하겠다 하는 것들이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퇴직함으로써 받는데 퇴직금은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1,000만 원은 퇴직소득, 1,000만 원을 넘어간 소득은 근로소득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종업원이나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거나 종업원, 그 직장을 다녔을 때 받으면 근로소득인데 퇴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퇴사해서 받으면 이거는 또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달라진다는 거. 자, 그다음 사업소득. 사업소득 우리 같은 이제 오늘 프리랜서들, 프리랜서 분들이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의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이따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죠, 종류가. 네, 우리 뭐 프리랜서들의 종류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작가, 운동선수, 뭐 탤런트, 캐디, 네,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 우유 배달원, 퀵 배달 서비스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소득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네. 우리도 지금 프리랜서들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받는 소득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기타 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하고는 좀 구분이 해야 됩니다. 로또를 갖다가 매달 샀는데 매달 10만 원씩 당첨되는 거예요, 이게. 로또를. 매달.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금도 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아버리면요. 네. 어쩌다 한 번 받아야 기타 소득인 것이지, 네.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으면 이 사업소득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금소득은 이제 공적연금, 네, 아까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연금, 연금 계좌에서 그 세액공제를 받은, 네, 그걸 연금으로 받았을 때 하고, 네, 나눠지는데요. 자, 국민연금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해 받는 연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러면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겼는데 88년도부터 2001년까지 국민연금 낸 거는 그거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띈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지금 생각이 좀 드시죠? 왜요? 2002년 1월 1일 납입한 것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네. 연금소득을 보겠다는 거니까요. 종합소득 금액을 넣겠다는 거니까.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왜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약간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연금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은 지금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납입한 것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 내가 반 내고 뭐 회사나 국가에서 반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금소득으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낸 거는 과세가 안 되는 것이냐? 네, 그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금 제외소득을 하는데 그건 왜 과세가 안 되느냐?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생겨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자 계속 냈겠죠?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반 내줄 거고요. 이 낸 거에 대해서 혜택 받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돈을 모아놨을 뿐이죠. 그 모아놓은 돈을 연금으로 내가 찾겠다는데 국가에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세금을 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아, 너 나중에 국민연금을 갖다가 받을 때 세금 좀 내줄래? 왜? 자, 이때부터 그 연말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요. 네. 국민연금을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공제. 그래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세금을 내가 혜택을 받으니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연금소득으로 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 제외소득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그 이후 것만 부과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하죠.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뭐 사학연금 같은 거를요. 이 직역연금도 마찬가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것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적연금은 이제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 세금을 좀 내달라 하는 의미인데, 자 여기는 이제 원천 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요건 이제 퇴직소득 과세 이연분이죠. 네, 과세 이연분 아까 70% 낸다는 건. 그러면 원래 받은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한다 그랬는데, 요걸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해가지고 종합소득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라든가 운용 실적에 따라서 운용 발생한 운용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금소득으로 되는데 이제 1,20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과세가 되죠.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이건 또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할 것인지, 네, 종합과세 할 것인지는. 자,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소득은 연금으로 부과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타 소득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복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자금 경기,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이요. 우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는데 뭐 상대방의 무슨 뭐 계약 위반이라든가 내가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그 돈을 삐거나 네, 받았을 때 배로 받았을 때 이럴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노란우산 공제도 지금 해지 일시금은 지금 기타소득으로 지금 과세가 되죠. 그다음에 아까 연금 외 수령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기타소득으로 되고요. 지금 오늘이 이제 그 프리랜서 분들이 받는 게 이겁니다. 인적 영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요거는 아까 우리는 사업소득이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거나 저도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사업소득으로 받는데요. 어떤 기업체 강의를 가게 되면 8.8%를 띄워줍니다. 네. 기타소득으로 띄워서 준다는 거죠. 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한 번 간 거니까요. 저는 매번 이 강의를 하는데 딴 데 가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한 번 간 걸로 인정을 해서 기타소득으로 띄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 3.3%를 띄고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아까 이거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받는 거는 받는 직무 관련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그다음에 재직 중에 받는 거는 근로소득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것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기타소득은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좀 이렇게 좀 모아봤고요. 그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도 이제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 사업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이따가 한번 볼 거고요. 기타 소득 금액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을 때 내가 필요 경비를 얼마를 인정받을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필요 경비를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60%를 인정해주는 경우요. 80%를 인정해주는 경우, 뭐 90%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60%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네. 이것들은 일시적 인정 용역, 강연료라든가 이런 것들, 뭐 문의 학술지, 원고료 같은 거요. 이런 것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면 60%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아서 60%, 6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남는데 이 40만 원에 대해서 22%, 8만 8천 원이다. 100만 원 대비 8.8%다. 아까 말씀드렸던 8.8%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60% 인정하는 경우로 보면 될 것 같고 80%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뭐 상금이나 부상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순위 경쟁하는 것들. 왜냐면 내가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뭐 돈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0%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뭐 크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대로 계산을 해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서 종합소득 금액에 딱 넣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